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일간의 성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은 화가 되죠. 병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죠. 따뜻한 온기는 목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열기라는 것은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태양 온도 수만도까지 올라가죠. 그러한 덥다라고 보기도 없죠. 모든 만물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 기운, 화가 왕한 계절로 봤을 때는 화가 왕한 계절은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여름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은 4, 5, 미월이 바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 화가 왕한 화왕 절이 되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빨간 적색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라고 하죠.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이렇게 화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나무, 목은 청룡, 금은 뭐라고 합니까? 백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사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백호죠. 나머지는 다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수가 관장하는 것은 현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마다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 신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고, 오늘 화는 어떤 것? 예를 주관하는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고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한테도 예를 갖춘다라고 하지만은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다? 나는 당신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미워하지 않고 존경한다 해서 불가에서는 합장을 하는 것이고, 또 각국의 나라마다 예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표현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아무리 인사를 한들 보이지 않죠. 멀소리만 들을 뿐이지.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음화가 있고요, 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양화에 속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같은 화이다 하더라도 양화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음화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다르다. 양은 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 같은 성향, 동적이고 조금 거칠고 투박한 성격이라고 하면, 음은 여자 같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좀 아리따우면서 좀 섬세하고 약간 정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뜨겁고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음화는 상대적으로 양화보다는 좀 덜 뜨겁고 양화보다는 좀 덜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개념,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화는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화는 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눈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병화, 내일 공부하는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열기가 아니라 빛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월지가 5월이다, 열지가 뭐 4화다라고 했을 때는 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간일 때는 항상 빛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이죠. 그럼 선생님, 태양은 무조건 병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 갔지나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것이지 절대적으로 태양만 병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겠죠.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는 100촉광짜리 촛불이라고 하면 하나는 10촉광짜리 촛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촛불이라도 얘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음양의 개념은 어떻다? 절대적인, 태양은 무조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등촉지화, 촛불 같은 건 당연히 무조건 정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항상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더 밝고 더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뜨겁고 덜 밝은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양화인 병화를 설명하고 음화인 정화를 설명할 때는 강학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과 같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다. 등촉지화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 개념, 모닥불 같은 개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병화인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는 어떤 불, 인위적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해서 만든 거죠. 촛불은 연료가 필요하고 모닥불도 장작이 필요하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 불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굳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로서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는 신왕해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다. 왜냐, 스스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빛을 또는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없고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빛을 또는 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서 빛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치용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필요한다. 화가 왕하면 수로서 억제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 스스로가 왕할 때는 임수로 쓰는데, 만약에 병화가 5월, 4월 등에 태어났거나 또는 병호일주라서 병화 자체가 지지로 화가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열해지기 때문에 수는 그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반면 빛은 보강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든 왕해지게 되면 일간 빛은 보강을 하는 것이고 주변의 뜨거운 열기는 식혀주어야지만, 병화는 돋보이게 되고 주변에 또 사는 동식물들은 너무 뜨거운 못 살죠. 그래서 그렇게 임수라고 하는 개념을 취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당연히 병화일간도 신약해질 수도 있겠고 정화일간도 신약해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 해야지만 화를 생할 수 있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죠. 을목 제가 설명할 때 뭐랬죠? 화초와 같다 그러죠. 풀 뜯어다가 불 피워봤자 어떻습니까? 오래 못하죠. 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장작으로 불을 지펴 그 불이 오래 가죠. 그래서 일간 정화가 신약했을 때 을목 쓰는 사람하고 병정화가 약한데 간목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겠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다 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를 생할 때는 정편인을 떠나서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화는 빛과 열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큰 소득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누차에 걸쳐 설명하지만은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한열과 왕쇠는 어떻다?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핵심은 그냥 간과 또는 그냥 모르고 맨날 뭘 봅니까? 신살, 공망, 삼재 등등등등 보다 보니 사주 핵심을 모르니 사주를 잘 10년, 20년을 하더라도 핵심을 놓쳐버렸으니 사주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 중요한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을 보는 가늠자와 같은 그런 것이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왕쇠와 한열을 갖다가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바로 핵심,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월령은 신월이 되겠고요. 월령 안에는 반드시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월지는 반드시 없는 게 없습니다. 자월도 절기가 있고요. 축월도 절기가 있고, 12달 모두 절기가 두 가지씩 있어서 24절기라고 하죠. 24절기. 신월이라고 하는 때 안에는 절기가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가 있죠. 입추와 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서도 나름대로 이제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명리학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나 입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월로 넘어온다,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계절 자체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추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 가을이 되죠. 가을. 그 다음에 신월은 초추라고도 하고요. 유월은 중추라고도 하고, 술월은 모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숙사기가 강한 금왕절이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술월은 금의 이제 쇠지가 되지만은, 신월은 실질적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요건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만은, 술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금국을 이루면 역시나 금이 왕해지는 것.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술월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 왕하면, 금은 목을 극하죠. 금극목.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고요. 유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고, 술월은 화는 묘지지만은 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화토의 병사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화토가 세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뭐다? 병화일간. 병화가 4월, 5월, 미월에 임관, 제왕, 쇠지, 사후 미월에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면, 입추가 지나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병화 자체가 이제 병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병화 자체가 이제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완전히 서산 너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병화는 빛이 남아있으면 일단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월의 병화가 약한데 임수 투출하면 이 7살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병화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어야 된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로 뭐야?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가 지지에서 통근하기 위해서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 된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장생처가 되고 인중간목이 생주를 하면서 인중병화의 병화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는 병화의 여기가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오는 병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반드시 어디에 인사오 등에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렇게 병화가 약한데 오를 받다 병호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갖고도 병화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신월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데, 그래도 병화 자체가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간목 한 점 정도로 있어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면 임수가 목을 생하고 목에 다시 병화를 생주해주는 순환 구조가 돼서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신월의 병화는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원령 자체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가 투출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지만 능히 재성이잖아요.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병화가 세력만 얻게 되면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얻으면 재성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큰 명예가 되는 것이다. 제사이 나한테 큰 도움과 부귀를 갖다 주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제살 태왕이 되게 되면 이거는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서 망하고 명예는 실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반드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떤 틀 속에서 구성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거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격국과 용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월제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화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는 금을 보게 되면 화극금 하겠죠. 내가 금을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죠. 극자라고 하고, 요거를 극자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극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한 것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극하자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화 입장에서 수극화가 됐을 때 화 입장에서 수가 관성이 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화극금이라서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고, 재성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변을 할 때 재물로 보고요. 남자 같은 경우 철호도 보고요. 그다음에 인기도 해당이 되고, 근면성실성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색잡기, 뭐 조금만 뉘앙스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주색잡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만약에 너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많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다신약. 내 일간이 왕한데 재성이 너무 약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중화라고 하는 것,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이죠. 바른 재물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재물을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재물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재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로또 당첨금, 갑자기 토지가 수용이 돼서 토지 보상을 받는 것도, 이건 뭐 누가 다 예측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 정제와 편제로 구분이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들은 음대 양의 관계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오늘처럼 양대 양의 관계들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화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재성이 될까? 이거는 당연히 편제가 되고 편제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기인 경금이라고 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신중에 있는 무토는 격이라든가 용신을 채용할 때 무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신중에 있는 중기인 임수가 참관에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임수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양화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얘는 어떤 편관 격이 된다, 또는 칠살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편제격이 될 수도 있고요, 칠살격 또는 편제격이 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신월은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아서 그냥 편제격으로 볼 때는 재다 약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면 재살태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재살태왕하다 또는 재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신약 사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월의 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월은 일단은 병화 자체는 굉장히 약한데, 신월의 병화를 비유하자면 저녁에 여기 저 수평선이라든가 지평선에 태양이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땅속으로, 아니면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지 않고 태양은 보이고 약간의 빨간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월의 병화라고 하더라도 병화에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는 빛이 남아있음보다 보광한다.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당연히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도 임수로서 보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오라고 하는 것은 인목, 사화 또는 오화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임수 투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병화가 어떠한 인비 조력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재살태양이 돼서 병화 자체를, 진짜로 이거는 신약한 병화를 재살이 병화를 공격해서 병화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만,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으면은 병화 등이 재성과 관성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것 뜻은 보다 반드시 지지의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천간으로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간 먼저 보게 되면, 오늘의 월간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 안적인 칠살격의 재살태양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지의 진토를 얻어서 병진일주가 되고, 연지에도 진토를 얻어서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죠. 어떤 글자도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신금 이렇게 재살태양한 상태에서 토라고 하는 것,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뿌리가 될지언정 병화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진토 등에는 병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게 되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에 다행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돼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병화를 생조해 주죠. 물론 이제 간목은 진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없는 간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 자체가 지지를 뿌리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간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병화 일간이 너무 약한
약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시에서라도 병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천간에 무토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자가 있죠. 신월에 진토 있고 자수 있으면 뭐가 됩니까? 사주는 크게 보라 그랬죠. 신자진 수국이 되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병화 감목 하나 한 점 가지고 이 왕수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죠. 무토 투출되어 있으나 이거는 감목만 아니었으면 이건 극설교집, 물론 감목이 있어도 극설교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신약한데 관성이 나를 공격하고 식상이 나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극설교집 또는 극설교가라고도 합니다. 좋은 사주일까요? 나쁜 사주일까요? 제가 봤을 땐 결코 좋게 보기 어렵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약한데 기축 봤으면 역시나 이것도 극설교집, 임수는 나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기토는 나를 회강하고 기운을 뺏어가는 겁니다. 간목 마저 없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병화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무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진술충까지 됩니다. 진술충 이거 완전 무토 병화 회강하고요. 이 정도부터 임수까지 이렇게 극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간목의 토를 제해주죠. 역시나 극설교집의 무자기축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추천드릴 수 없는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이 임수가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반드시 인사우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도 인목을 얻었죠. 인목 하나를 얻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간 병화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목이 진의 통근에서 약했던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렇게 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던가 목화운으로 가더라도 일단 병화 자체가 자기 자신은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신묘시 될 바에는 경인시가 월등히 좋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간목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뭐다 극설교집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임진시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사주가 임진시가 되었는데 금순으로 갔다, 이거는 그야말로 병화가 간목 하나에 딱 의지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오 중에 사화를 얻었죠. 인사오 중에 사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관사론잡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일간 자체가 이 사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간목이 어차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건 관사론잡을 크게 논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60년간 거의 50년 넘게, 그죠? 금수운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의 뿌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경인시나 또는 계사시 같은 경우에 관사론잡,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관사론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간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더욱더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 역시나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주, 그리고 아들로 태어나든 딸로 태어나든, 근데 딸보다는 계사시나 아들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에도 아들로 태어날 때는 인사우 중에 뿌리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5회 병화 뿌리 얻었죠. 간목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자로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갑오시 아니면 계사시 아니면 경인시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갑오시는 너무 일간이 좀 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시 정도로, 둘 중에 하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수를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년 이후에는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병신시라든가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수 하나만 빠졌다 보니 지지로 다 토금이죠. 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으면 어떤 분들은 병화가 2개가 있으면 안 좋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겠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이것도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신 씨도 그렇고 정유 씨도 그렇고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월의 병화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사후 등에 뿌리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거의 50년 넘게 금수운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에 뿌리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 되겠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5대운 이후부터는 다 물론 신미대운 자체는 이거는 토가 왕한 대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화가 뭐 갑옷이 이렇게 갑옷에서 이렇게 잡기는 좀 부담스럽고 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술을 넣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무자, 기축, 무술시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